그날 그는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을 봤습니다. 6년 전 50억을 거절하고 사라졌던 며느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 설마 라은인가? 박수 소리와 함께 사회자가 외칩니다. 한기찬 회장님, 지역사회에 1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무료급식 소줄, 그녀가 낡은 외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연말 기부 행사였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72살의 그는 시내버스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통 큰 어르신이라 불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급식소 소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기찬이 수표를 건넸어요. 올해도 많은 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급식소 줄 끝에 멈춰 섰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은 여자. 양손에는 두 아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7살쯤 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은 숨이 막혔어요. 정나은이었습니다. 6년 전 사라진 며느리. 그가 쫓아낸 며느리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도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순간, 여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마른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사진 한 장만요. 기자가 다시 불렀어요. 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벌써요? 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찬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급식소 안을 돌아봤어요. 여자와 아이들이 줄을 서서 쟁반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너무 작았어요.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말랐어요. 6년 전보다 훨씬.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기찬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들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7살쯤. 민석이 죽은 지 6년. 그럼 설마.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기찬은 급식소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네, 회장님. 제가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이 놀란 얼굴을 했어요. 봉사요? 회장님께서? 네, 기부가 아니라 시간을 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가능합니까?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기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급식소가 보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 여자가 국을 떠서 아이들 그릇에 담아주는 모습,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기찬의 머릿속은 6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던 그날, 며느리를 쫓아낸 그날, 그리고 50억을 거절당한 그날. 방금 본 장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년 전 사라진 며느리가 급식소에 나타났다면, 게다가 두 아이와 함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함께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기찬, 당시 66.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젊은 시절 버스 기사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스 한 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2대. 10년이 지나자 회사가 됐어요. 20년이 지나자 지역 교통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한기찬, 그 사람 대단해. 맨손으로 회사를 일궜어. 하지만 그가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 한민석? 외아들이었어요.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기찬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영자는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야.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나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어요.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뺏겼어요. 저 사람은 진짜예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2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민석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찬은 물었어요. 집안은?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 뭐가 맞지 않습니까? 민석이 반문했어요. 급이 다르다. 기찬이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눕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두드렸어요. 내가 이 회사를 일으킬 때 넌 뭘 했느냐?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후 2사람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기찬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부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날 혼자 울었어요. 라은이 그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났어요. 민석은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라은은 그런 남편을 지켜봤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어느 날 새벽 민석은 졸음운전 끝에 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을 넘었어요. 맞은편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나이는 36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기차는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아들은 웃고 있었어요. 기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은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장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찬이 라은을 불렀어요. 조문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나은 씨, 기찬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위자료입니다. 50억입니다. 라은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찬이 말을 이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우리 집안과 연을 끊으십시오. 라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기찬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혹시 아이가 있다면 지우십시오. 라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이요? 네. 만약 임신 중이라면. 라은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뱃속에는 2달 된 생명이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라은은 말하지 않았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라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라은은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주소도 옮겼어요. 기차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떠났으면 됐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상실감이 굳은 살처럼 자리 잡았어요. 6년이 흘렀습니다. 기차는 회사를 더 키웠어요.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회공헌 기업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없었어요. 손주도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그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급식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차는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6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급식소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기차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손이 어색했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설거지부터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차는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비누 거품이 일었습니다. 손을 담갔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배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방장이 말했어요. 이제 배식대로 나가시죠. 기차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올랐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먼저였어요.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기차는 국을 떴어요.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찬도 고개를 숙였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나은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라은은 기찬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차는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어요. 라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내밀었어요. 기차는 천천히 국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약간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찬이 작게 말했어요. 라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도 쟁반을 내밀었어요. 남자아이가 먼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맑았어요. 기차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매가 낯익었어요. 민석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천히 드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아이도 쟁반을 내밀었어요. 기차는 조심스럽게 국을 떴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쪽이었어요. 기차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라은이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남자아이의 국그릇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여자아이의 숟가락을 닦아줬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투정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기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 아이들은 내 손주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배식이 끝났습니다. 기차는 다시 설거지대로 갔어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이 끝났어요. 기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은과 아이들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기차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높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매일 급식소로 나갔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도착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식을 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말없이 일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기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라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배식대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들을 살폈어요. 라은과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기차는 초조해졌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걸까? 아니면 날 피하는 걸까? 어느 날 급식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젊은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젊은 여자요? 네, 아이 둘을 데리고 오던 분인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정나은 씨 말씀이시군요. 기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요즘 안 오세요. 왜? 안 오십니까?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자리를 구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가? 날 보기 싫은 건가? 당연했어요.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떠올랐어요. 혹시 아이가 있다면 지우십시오.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을까요? 기차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기차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흐르지 않았어요. 가슴에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는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가야겠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나은이라는 사람을 찾아줄 수 있겠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내 며느리였던 사람이네.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요? 그래, 6년 전에 떠난 사람이야.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기차는 잠시 생각했어요. 급식소 명단을 확인해 보게. 주소나 연락처가 있을 거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 개인정보는 알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기찬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급식소 측에 부탁이라도 해보게.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기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갔어요. 라은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비를 맞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늦은 걱정이었어요. 6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급식소에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정나은 씨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인가? 네, 그 이상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라은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기차는 매일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거절당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만나자고 했겠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기차는 민석의 방으로 갔습니다. 6년째 그대로 두었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책상 위에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기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민석의 다이어리였어요. 기차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보였어요. 반듯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오늘 아버지와 또 싸웠다. 나는 사람이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숫자만 본다. 언젠가는 이해하실까. 기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라은을 만났다.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기차는 숨을 삼켰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결혼했다.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라은과 함께라면 괜찮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차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기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 라은이 거절해도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 내 손주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급식소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기차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 싫었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기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놀이터가 보였어요.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기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이터 한쪽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라은의 아이들이었어요. 남자아이가 그네를 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네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더 높이.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남자아이가 힘껏 밀었어요. 그네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자아이가 웃었어요.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기차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손주구나. 민석의 아이들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남자아이의 눈매가 민석과 같았습니다. 여자아이의 웃는 모습도 닮아 있었어요. 기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이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는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를 챙겼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신발끈을 묶어줬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잘 컸구나. 라은이 잘 키웠구나. 기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아이가 기찬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기차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아이가 기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세요?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기찬은 숨을 삼켰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급식소에서 봤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울었어요.
기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울었다고? 네, 그날 밤에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안 내려고 입을 덮고 울었어요. 기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라은을 울게 만들었구나. 또다시 상처를 줬구나. 남자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기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란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할아버지시네요. 봉사하시는 거 멋있어요. 기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하지 않단다. 전혀 착하지 않아. 그때 여자아이가 달려왔어요. 오빠 누구야? 급식소 할아버지래.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기찬을 올려다봤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기찬이 대답했어요. 여자아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국 맛있었어요. 고맙구나.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천사래요. 기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사는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그냥 빚을 갚는 사람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빚이요? 응, 아주 큰 빚. 기찬이 작게 말했어요.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찬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기찬이란다. 저는 한민준이에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이요. 여자아이도 따라 웃었어요. 한민준, 한서연. 민석이가 지은 이름일까? 아니면 라은이 지은 걸까? 기찬은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아, 서연아.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네. 두 아이가 대답했어요. 기찬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서연이 기찬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기찬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같이 놀아도 되니? 네. 그네 밀어주세요. 서연이 그네로 달려갔어요. 민준도 따라갔습니다. 기찬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네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그네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밀어주세요. 기찬은 조심스럽게 그네를 밀었습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더 세게요. 기찬은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그네가 높이 올라갔어요. 서연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저도요. 민준이 다른 그네에 앉았습니다. 기차는 두 그네를 번갈아 밀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기찬이 아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또 봬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또 보자. 기찬도 손을 흔들었어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기찬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찬은 급식소 소장에게 물었어요.
혹시 정나은 씨 어머니 연락처 아십니까?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압니다. 개인정보죠.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기찬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나은 씨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6년 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소장은 한참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입니다. 소장이 주소를 적어줬어요. 말기암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찬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3층 302호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여자였어요.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찬은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계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찬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한기찬이군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기찬은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사진으로 봤지요. 말복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라은이가 보여줬어요. 민석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 거기 당신은 없었지만요. 기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복이 일어나 앉았어요.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왜 왔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말복이 비웃었어요. 6년이나 지난 사과를요? 기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복이 천천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기찬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말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요, 당신보다 집안이 무서웠어요. 장례식장에서요. 사람들이 라은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죠. 집안에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기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말복이 기찬을 돌아봤어요. 위자료를 들고, 조건을 달고, 죄송합니다. 기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은은 그날 밤 저한테 왔어요. 시골집으로 배를 잡고 울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아이가 둘이래. 말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물었죠. 지울 거냐? 그 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지워요, 절대. 이 아이들은 민석이의 아이들이에요. 기찬은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말복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기찬이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라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마이너스 민준이 아빠 어디 있어? 처음 물음.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하지? 기찬은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봤어요. 2024년 2월 마이너스 서연이 우리는 할아버지 없어? 물음. 대답 못했다. 미안해. 기찬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말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말복이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이번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기찬은 화면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 한기찬. 날짜 2019년 4월 28일. 내용 정나은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자료 50억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집안과 모든 연을 끊을 것. 둘째, 임신 중이라면 아이를 포기할 것. 이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48시간 내로 답변 주십시오. 기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게 제가 보낸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 맞아요. 말복이 차갑게 말했어요. 라은이 캡처해뒀어요. 증거로요.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기찬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났어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서에게 시켰던 일이었어요. 강하게 말해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명예라. 말복이 중얼거렸어요. 그게 뭐죠? 사람보다 중요한 게 명예입니까? 손주보다 중요한 게 체면입니까? 기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어요. 말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요, 한기찬 씨,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말복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라은도 혼자는 힘들어요. 제가 죽으면 더 힘들 거예요. 기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말복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라은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저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어도 아이들에겐 할아버지예요.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말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으로, 진심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요. 말복이 경고했어요. 한 번 더 상처 주면요. 제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용서 안 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찬은 일어났어요. 말복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기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행동을 보십시오. 말복은 한참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그리고 말복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라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만났다는 거. 왜요? 그 애가 상처받을까 봐요. 알겠습니다. 기차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기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구나. 이제는 최악의 할아버지가 되려 하는구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말복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으로, 진심으로. 기차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자네. 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취소하게. 네. 중요한 안건인데요.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네.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일정 조정하게. 급식소 봉사를 우선으로. 알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놀라 있었어요. 기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 실패했다면 할아버지로는 성공하자. 차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기차는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기차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 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함께 그네를 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기찬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기차는 그 작은 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라은도 함께였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기찬을 봤어요. 할아버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라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기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라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어요. 뛰어서 대피했습니다. 라은이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빨리 가자. 하지만 우산이 없었습니다. 기찬이 재킷을 벗었어요. 라은과 아이들 머리 위로 펼쳤습니다. 우산은 없지만 이거라도. 라은이 재킷을 뿌리쳤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상관하지 마세요. 라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아이들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라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라은 씨, 빗물이 기찬의 얼굴을 적셨어요. 라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 실패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으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라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어나세요.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저질렀던 일들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민석을 잃게 했습니다. 당신을 쫓아냈습니다. 아이들을 지우라 했습니다. 목소리가 깨졌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은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젖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기찬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기찬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친자 확인 결과지였습니다. 결과 생물학적 친손관계 확률 99.9%. 기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네, 당신 손주 맞아요. 라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작년에 검사했어요. 기찬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서연이도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두 아이가 기찬을 잡아당겼습니다. 기찬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민준아,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라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천천히 갑니다.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무지개가 떴습니다. 정라은 씨,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라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먹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김을 올렸어요. 기찬이 아이들 그릇에 밥을 퍼줬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네, 할아버지.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연이도 따라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함께 밥 먹는 거구나. 기찬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이었어요. 기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였어요. 신말복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기찬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30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말복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주변에 있었어요. 잠시만 계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찬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도 됩니까? 네, 가족이신가요? 아닙니다. 기찬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의사가 허락했습니다. 기찬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네, 왔습니다. 기찬이 말복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말랐습니다. 잘 하고 계시나요? 말복이 물었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은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말복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줍니다. 좋겠네요.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못 볼 텐데. 저기 사돈. 부탁. 있어요. 말복이 힘겹게 말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사랑으로 갚으세요. 네. 돈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말복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숙였어요. 꼭 지키겠습니다. 말복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기찬은 말복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기찬은 복도로 나왔어요. 라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라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라은 씨.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세요? 라은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요양병원입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라은이 도착했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라은은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엄마. 왜 가세요? 나 혼자. 어떡해요? 라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흐느꼈습니다. 기찬은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기찬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안 일어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기찬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늘나라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래, 아프지 않은 곳이야. 언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지 않는단다.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슬픈 일인 건 알았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라은의 친구 몇 명이 왔어요.
복지관 동료들이 왔습니다. 기차는 상주석 옆에서 라은을 도왔어요. 차를 끓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았어요. 말없이 묵묵히. 라은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몫입니다. 늦었지만 하겠습니다. 라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이었습니다. 연구차가 떠날 준비를 했어요. 라은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잘 키울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기찬과 라은,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라은이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안당에 모시려고요. 제가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탁입니다. 기찬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게 주십시오. 라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좋은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말복을 모셨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라은이 먼저 절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따라 절했어요. 기찬도 깊이 절했습니다. 사돈, 편히 쉬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봉안당을 나왔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라은이 기찬을 돌아봤어요.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라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은이 작게 웃었어요. 이제 라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라은이 다시 불렀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해 봅시다. 아이들부터. 기찬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라은 씨.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왜 울어요? 서연이도 물었어요. 슬픈 거예요? 기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요? 정말이야. 기찬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라은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포옹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어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기찬의 삶이 바뀌었어요. 매주 토요일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엔 라은과 함께 장을 봤어요. 평일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불만이 나왔어요. 회장님이 너무 자리를 비우십니다. 기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기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보다 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었어요. 1년 전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기차는 급식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라은과 아이들이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봉사합니다. 기찬이 소장에게 말했어요. 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람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함께 배식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퍼줬어요. 서연이가 국을 날랐습니다. 라은이 반찬을 담았어요. 기찬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배식이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민준이가 그릇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물기를 닦았어요. 라은이 정리했습니다. 기찬이 청소를 했어요.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일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서연이 손을 펼쳤습니다. 와, 눈이다. 민준도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예쁘다. 기찬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라은을 봤어요. 라은도 기찬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라은 씨,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까요? 회장님 댁에요? 네, 오랜만에 집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요. 라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아, 서연아. 기찬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집에 갈까? 네. 두 아이가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찬의 집에 도착했어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라은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기찬이 생선을 구웠어요. 민준이가 상을 차렸습니다. 서연이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기찬이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모두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배. 아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라은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맛있겠어요. 서연도 따라 들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트리에 불을 켰어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트리 진짜 예뻐요. 작년엔 혼자 봤는데. 기찬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는 너희랑 보니 더 예쁘구나. 서연이 기찬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내년에도 같이 보자. 그럼 당연하지. 기찬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할아버지가 있는 한 계속. 라은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천천히 함께 걷는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라은이 담요를 덮어줬어요. 기찬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라은 씨, 기찬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웠으니. 라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 네. 민석이가 남긴 말 있어요. 무슨 말이요?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서툰 분이에요. 기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민석이가 그랬어요. 라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조금 이해하시나요?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조금. 두 사람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밤은 고요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어요.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기차는 혼자 발코니로 나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 지키고 있어. 내 아이들 잘 지키고 있어. 라은도 지키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했다, 아들아. 정말, 정말 미안했다.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기차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서가. 이 기회를 줘서. 아버지, 이제 제대로 할게. 눈이 기찬의 어깨에 내렸어요.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축복 같았어요. 기차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4사람이 있었어요. 잠든 아이들과 라은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기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있었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었어요.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정은 말이 아니었어요.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차는 꿈을 꿨어요. 민석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버지. 고맙다, 민석아.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약속한다.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는 미소였어요. 기차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세상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깼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민준아, 서연아. 라은도 일어났어요. 아버님, 아침 준비할까요? 함께 하시죠. 4사람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부쳤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어요. 우유를 따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말했습니다. 기차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72년을 살아서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남은 생을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사람으로 갚으며 살겠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기차는 75이 됐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10살이 됐습니다. 3사람은 여전히 매주 만났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4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앞서 걸었어요. 서연이가 뒤따랐습니다. 기찬과 라은이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님, 민석이 닮았죠? 라은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어요. 기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민석이가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 2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엄마, 사진 찍어요. 4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가족은 서류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간을 나누는 약속이에요. 늦었다고 멈추면 그때가 진짜 끝입니다. 늦었어도 시작하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책임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남은 이들의 책임입니다. 한기찬은 72년을 살아서 이제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공감의 손길, 구독은 다음 위로를 기다리는 약속이 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상황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 및 재구성되었으며 일부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